기본적인 출발이 염정아의 남편 김윤석이 바람을 핀 거예요. 김서진과. 그랬을 때 부인이 뭔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 뭐 없을까요? 법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이혼을 한다든지 이혼 청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협의 이혼이 안 됐을 때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한다든지 또 그것도 다 안 하고 바람난 남편 그리고 바람난 여자 김소진 씨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너 나한테 기회를 좀 줘. 나한테는 당신하고 주기밖에 없어. 우리 가족 모두 어디 여행이라도 가자. 동우라고 알지? 걔 명태하고 서해에서 펜션 한다고 하더라고. 당신하고 둘이 둘만 갔다 와도 돼. 어? 내가 그동안 다 정리해서. 뭘? 이제 와서 뭘 어떻게 정리할 건데? 하나씩 뭐 지금 한 3가지 정도를 말해 주셨는데 하나씩 해보죠. 협의상 이혼. 협의상 이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우리 이혼하자 합의만 하면은 혼인 공동생활을 해소시키자 이런 합의만 하면 협의 이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협의 이혼을 할 때에는 양육할 자녀가 있을 때에는 3개월의 숙려 기한을 두고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 기한을 두는데 지금 내용에서는 딸이 있잖아요. 네. 딸이 양육할 자녀,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양육할 자녀가 있을 때에는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정도를 결정한 다음에 또 면접 교섭권 같은 경우를 결정하고 이혼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보통 숙려 기간이 3개월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합의 이혼으로 하면 사실 깔끔하죠. 예. 거기다가 이제 합의해서 이혼도 하고 합의해서 뭐 재산 분할이든 뭐 위자료든 다 이렇게 잘 서로 주고 끝나면 참 깔끔하고 좋은데 이게 서로 안 맞았을 때 원하는 바가 다르고 뭐 양육권 문제든 그게 꼭 돈의 문제가 아니라도 말이죠. 그랬을 때는 결국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 또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부부 사이에는 정조 의무, 동거 의무,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는 정조 의무를 저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김윤석 씨를 상대로 염정아 씨가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행위를 한 책임 있는 사람, 혼인이 파탄된 거에 대해 책임 있는 김윤석 씨는 염정아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못 합니다. 보통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면은 A와 B가 배우자라고 하면 A와 B는 이혼한다. 그리고 B는 A에게 위자료를 얼마를 지급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리 씨, 그 양육할 자녀 같은 네. 경우 사건 본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주리 씨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양육비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생활이 한 10년이 넘기 때문에 보통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보통 5대5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면접 교섭권, 친권자 양육자가 지정됐으면 그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그 면접 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통 정합니다. 이게 판결로도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은 거의 대부분 많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조정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지금 재판으로 이혼을 하자고 하는 재판상의 이혼인데 조정으로 끝이 난다고요? 그 조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하면은 그 재판부 앞에서 하는 합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와 B가 다툼이 있을 때 서로의 입장을 약간씩 양보해서 합의를 하잖아요. 협의를 하잖아요. 이것을 재판부, 재판장 앞에서 법관 앞에서 합의를 하면은 이게 조정인데 이 조정 같은 경우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거치면은 좀 더 세밀하게 그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위자료라든지 부정행위라든지 그런 내용 같은 경우 빠지게 돼서 나중에 자녀가 크게 되면 그 판결문 같은 거 봤을 때 그런 내용을 빼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재판부 판사 입장에서는 판결문을 길게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어서 조정으로 재판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아주 이해가 쏙 돼요. 합의는 부부끼리 하는 거고, 이 재판부 앞에서 하는 합의가 조정이다. 근데 그것도 재판상의 이혼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결문도 쓰고 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군요. 예, 조정 조서를 쓰면은 그게 판결과 거의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분명히 3가지 들었단 말이죠. 합의 이혼, 재판상 이혼, 그리고 이 부인 염정아, 영주 씨죠. 이 영주 씨가 자기 남편 권대원과 이 남편과 바람난 애인 김소진, 미희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김윤석 씨는 정조 의무가 있잖아요. 염정아 씨하고 네.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정조 의무가 있는데 이걸 저버린 거고, 김소진 씨 같은 경우는 그 와이프가 부인이 있는 남자 김윤석 씨하고 바람을 폈기 때문에 정조 의무를 저버리게끔 하는 불법 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정아 씨는 남편 김윤석 씨와 김소진 씨를 상대로 그 이혼 청구를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남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보다는 남편과 바람핀 여자 2명 다에게 청구하는 경우보다는 여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배우자가 내 배우자 남편 권대원 김윤석의 부정행위를 알았을 때 뭔가 이혼 청구는 뭐 당장 해야 되나 아니면 몇 년 뒤에 해도 되나 어떤 그런 시기가 좀 있나요? 부정행위에 대해서 이혼 청구할 때 같은 경우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안에, 그리고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지만이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이 기간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부정행위를 하면은 서로 간에 부부싸움이 발생돼서 네. 혼인관계가 파탄됩니다. 그래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서 부부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 법률에는 6개월, 2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돼서 계속 부부관계가 멀어져 있으면 이러한 사유로도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 그 법률에만 6개월, 2년이지 통상적으로는 그게 상관없이 이혼 청구를 하게 됩니다.